당신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갑자기 낯선 도시 속을 방황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시원한 바람이 피부에 스치듯 생생하게 느껴지며 발밑에서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꽃들의 향기가 코를 자극합니다. 심지어 맨발로 땅을 디디며 미세한 진동까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알람 시계가 울리면 눈을 뜨고 모든 것이 꿈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 그 사람들, 당신은 한 번도 가본 적도 만난 적도 없습니다. 더욱 기이하게도 익숙한 물리 법칙이 뒤틀려 있습니다. 새처럼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벽은 뚫지 못합니다. 그 꿈속에서 당신은 다른 삶을 살고 현실보다 강렬한 감정을 느낍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만난 기쁨이 넘치거나 알 수 없는 어둠 앞에서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를 경험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밤의 비밀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꿈이 단순한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다른 우주에서 당신의 삶을 실제로 체험하는 순간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말입니다. 이것을 공상소설이나 먼 이야기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뜨거운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창밖에서 빗소리가 톡톡 떨어지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이 개념의 친근함을 느껴보세요. 시간을 195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젊은 물리학자 휴 에버렛이 당시에는 미친 소리로 들리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양자 사건 기본 입자 수준의 작은 결정이 발생할 때마다 우주가 하나의 결과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평행한 버전으로 분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의 우주에서는 삶의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가고 다른 우주에서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 두 세계는 동시에 존재하지만 서로 만날 수 없으며 평행하게 흐르는 두 강물처럼 섞이지 않습니다. 이 다세계 해석으로 불리는 이론은 처음에 많은 조롱을 받았지만 점차 현대 양자 물리학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빅뱅으로 우주가 탄생한 지 약 138억 년 이래로 무수한 분기가 일어나 수십억 개의 평행 우주가 생성되었습니다. 당신이 한 선택, 놓친 기회, 예를 들어 음악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지 않은 것은 다른 곳에서 평화롭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당신은 다른 가족과 행복하게 살거나 먼 도시에서 일하거나 이곳에서 상상조차 못한 도전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신 연구에 따르면 구글의 양자칩 윌로우가 실험에서 다세계의 존재를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며 이 이론이 단순한 추측이 아닌 실험적 증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상상해보세요. 따뜻한 방 안에서 부드러운 황금빛 램프가 오래된 과학 서적을 비추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무수한 버전이 존재한다면 그들 사이에 연결이 가능할까요? 몇몇 과학자들, 예를 들어 미치오 카쿠처럼 유명한 이들은 그 답이 우리의 수면 속에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잠에 들 때 뇌는 컴퓨터처럼 완전히 꺼지지 않습니다. 대신 익숙한 라디오 채널에서 낯선 주파수로 전환하듯 특별한 상태로 바뀝니다. 전두엽 피질 논리적 사고와 자아인식을 담당하는 부분의 활동이 급격히 줄어들어 현실의 딱딱한 껍질을 벗어던지는 느낌을 줍니다. 반면 뇌강과 변형계 깊은 감정과 원시적 본능을 관리하는 부분 뇌는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당신은 더 자유로워지고 감정이 거센 강물처럼 솟구칩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이고 두려움과 흥분이 어우러집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수면 중에 뇌가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대량으로 방출한다는 점입니다. 이 물질은 렘 수면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고 가장 생생한 꿈이 나타나는 단계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뇌파를 고도로 동기화시켜 멀리서 오는 신호를 정확히 포착하는 라디오처럼 만듭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상태가 위식이 평행 우주에 있는 다른 자신으로부터 신호를 받을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꿈속의 익숙한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낯선 사람을 만나는데 주름 하나하나까지 선명하고 목소리가 따뜻하거나 차갑게 느껴지며 표정이 생생합니다. 깨어나면 그 사람이 현실에서 만난 적 없다는 확신이 들죠. 전통적 꿈 이론은 뇌가 전날 정보를 재배치한다고 설명하지만 어떻게 완벽한 인물, 독특한 성격, 긴 대화, 강한 감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길거리에서 스치듯 본 사람이라고 하기엔 억지스럽습니다. 특히 그들이 단순히 지나치지 않고 깊이 상호작용하며 가슴이 쿵쾅거리거나 눈물이 흐르게 할 때요. 2025년 연구에서 하버드와 스탠포드의 과학자들은 위식이 뇌의 미세한 양자 구조인 미세소관에서 비롯된다고 제안하며 이 구조가 양자 얽힘을 통해 평행 실제와 연결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렘 수면 중 아세틸콜린 증가가 이러한 연결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꿈속에서 고풍스러운 거리를 걷는데
가벼운 풍경 소리가 맑게 울립니다. 갑자기 그곳이 이상할 정도로 익숙합니다. 저 모퉁이에 작은 카페가 있고 저 길이 푸른 공원으로 이어진다는 걸 압니다. 현실에서 가본 적 없는데도요. 깨어나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그곳이 실제 존재 유럽의 작은 마을이나 베트남의 시골 한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전통과학은 우연의 일치라고 하지만 다세계 이론이라면 논리적입니다. 그곳에 당신은 갔습니다. 다만 이 우주가 아닌 다른 곳에서요. 게다가 자각몽 자신이 꿈꾸고 있음을 깨닫고 통제하려는 꿈에서도 그렇습니다. 흰 구름 사이를 자유롭게 날아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치지만 단단한 돌벽을 뚫지 못하거나 주변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만약 꿈이 뇌의 환상이라면 왜 모든 걸 원하는 대로 못할까요? 그 세계가 독자적 규칙을 지니고 다른 차원의 공간에 실제하기 때문 아닐까요? 2025년 최신 연구에서 로저 펜로스와 스튜어트 해머로프의 오케스트레이티드 객관적 환원 이론 오치워은 의식이 양자 과정에서 나오며 실험적 증거로 미세소관이 마취제의 표적이 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는 의식이 양자 얽힘을 통해 다우주와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X, 굿트위터 같은 신뢰할 수 있는 과학 포럼에서 물리학자들은 꿈이 다세계 해석에 누출일 수 있다고 공유합니다. 2025년 한 유명 계정은 꿈은 무작위가 아니다. 에버렛의 다세계 해석에 대한 생생한 증거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추가 가설로 일부 과학자들은 꿈이 양자 중첩 상태에서 여러 실제를 동시에 경험하는 것이라고 제안하며 이는 2025년 구글의 양자 실험에서 지지받고 있습니다. 이 개념의 의미는 얼마나 크나요? 꿈에서 태어난 위대한 발명품을 생각해보세요. 화학자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케쿨레는 뱀이 꼬리를 무는 꿈을 꾸고 깨어나 벤젠의 고리 구조를 깨달았습니다. 이는 현대 유기화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드미트리 멘델레예프는 원소들이 카드처럼 배열되는 꿈을 보고 주기율표를 만들었습니다. 엘리아스 하우, 재봉틀의 아버지는 야만인들이 창 끝에 구멍이 난 창을 들고 있는 꿈에서 바늘 끝에 구멍을 뚫는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들은 평행 우주에서 이미 해결된 문제를 빌려온 것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데카르트의 새로운 과학, 원자 구조, 스리니바사 라마누잔의 신성한 계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레리 페이지의 구글 아이디어 등도 꿈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깨어날 때의 상실감 꿈속에서 몇 달이나 평생을 산 듯한데 시간 왜곡 때문입니다. 몇 시간의 수면이 수년처럼 느껴지는데 이는 우주 간 시간 속도 차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뇌가 순식간에 그 방대한 정보를 창조할 수 없으니 외부에서 온 것입니다. 2025년 연구에서 양자 컴퓨팅이 의식 연구에 적용되며 이러한 꿈의 연결이 새로운 차원의 발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이 제안됩니다. 그리고 데자뷰 처음 하는 일인데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 새로운 식당에 들어서서 저 테이블에 앉아 웃음소리를 들은 듯합니다. 누군가와 대화하다 다음 말을 정확히 예측합니다. 전통 이론은 뇌의 저장 오류라고 하지만 세부사항이 너무 정확합니다. 미치오 카쿠는 데자뷰가 다세계의 누출, 다른 당신이 이미 경험한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2025년 코넬 대학교 연구와 베트남 과학 뉴스처럼 베트남 내 우주 팽창이 양자 연결에 영향을 미쳐 데자뷰가 더 빈번해진다고 언급합니다. 일부 이론은 데자뷰가 양자 얽힘으로 인한 시간 루프나 평행 실제의 교차라고 봅니다. 이제 당신의 꿈을 의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희미한 이미지, 깨어난 후의 모호한 감정, 낯설지만 익숙한 사람 그것들은 뇌의 청소가 아니라 다른 당신의 신호입니다. 물론 이는 과학적 추측입니다. 다세계는 실험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지만 수학적으로 타당합니다. 완전히 이해하기 전에 꿈을 다른 각도로 보세요. 다음번에 이상한 꿈에서 깨어나면 미소 지으며 물어보세요. 방금 실제 모험에서 돌아온 건 아닐까? 당신에게 자신을 보는 방식을 바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을 가장 기본 입자까지 분석하면 무엇이 보일까요? 죽은 별들의 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는 별들의 후손으로 수십억 년 동안 우주를 떠돌던 별 먼지로 형성되었습니다. 이 흔적을 따라 가장 가까운 별부터 우주의 가장자리까지 추적하며 우주의 가장 큰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태양부터 시작합니다. 일상생활을 밝히는 친숙한 별로 46억 년 동안 안정적으로 타오르는 이유는 끊임없는 줄다리기 때문입니다. 중력이 모든 것을 안으로 끌어당기려 하고 핵융합 반응의 에너지가 밖으로 밀어냅니다. 이 두 힘의 균형이 완벽해 끝없는 우주춤처럼 이어집니다. 이 균형은 모든 별의 크기와 운명을 결정하며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 하나하나가 거대한 교향곡의 음표처럼 느껴집니다. 상상해보세요.
푸른 잔디에 누워 밤바람이 흙 냄새를 실어 나르며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먼저 별들의 바닥을 살펴보죠. 붉은 외성, 우주에서 가장 흔한 별입니다. 은하계 별의 3분의 2가 붉은 외성으로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프록시마 켄타우리 4.2 광년 거리 가 2에 속합니다. 알려진 가장 작은 붉은 외성은 EBLM J0555-57AB로 600광년 떨어져 있으며 목성의 85배 질량과 토성에 가까운 반경을 가집니다. 더 작으면 갈색 외성이 됩니다. 행성과 별 사이의 천체로 핵이 희미하게 타다 식으며 끝없는 밤속에서 꺼져가는 불꽃처럼 느껴집니다. 이 별들은 수십억 년 동안 천천히 타며 혼란스러운 우주 속 안정감을 줍니다. 2025년 업데이트에 따르면 천문학자들은 RSGC-1-F01 같은 새로운 거대 별을 발견하며 기존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이제 천장을 올려다보죠. 초대질량 별들입니다. 가장 크고 강력한 R136A1은 대마젤란 은하에 있으며 16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태양의 170에서 230배 질량, 오래된 추정치 265가 아닌 과 수백만 배 밝기를 가집니다. 온도가 높아 대부분 자외선 복사로 눈에 잘 안 보이지만 프록시마 켄타우리에 놓으면 보름달보다 밝아 밤을 낮처럼 만듭니다. 거대한 질량으로 핵의 중력 압력이 강해 핵융합이 빠르게 일어나 수백만 년 후 초신성 폭발로 끝납니다. 화려한 죽음으로 별 먼지를 부려 새 별 세대를 만듭니다. 초기 우주에서는 무거운 원소 방해 없이 태양의 수천 배, 심지어 1만 배 이상 크기의 별이 가능해 거대한 우주 폭탄처럼 작용했습니다. 2025년 연구에서 WOH-G614와 스티븐슨 2에서 18 같은 별이 재평가되며 RSGC-1-F01 이 새로운 기록 보유자로 떠올랐습니다. 별보다 큰 천체가 있을까요? 네, 분자 구름과 블랙홀입니다. 별은 거대한 분자 구름 은하계에 떠도는 기체와 먼지에서 형성됩니다. 초신성 충격파 같은 교란으로 압축되어 밀도 높은 덩어리가 되고 핵융합이 폭발합니다. 가장 큰 것은 궁수자리 B2로 직경 150광년, 태양 300만 배 질량이며 은하 중심 근처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궁수자리 A 별표 블랙홀이 있으며 태양 430만 배 질량으로 수천억 별의 궤도를 지배합니다. 은하계 별수는 유럽 우주국의 가이아 망원경으로 알 수 있습니다. 2025년까지 가이아는 20억 개 이상의 별을 상세히 관측했지만 이는 총수의 1%일 뿐입니다. 실제 추정치는 1.000억에서 4.000억 개로 은하 직경 10만 광년, 질량 태양 1조 배 이상입니다. 2025년 가이아 데이터는 4.400만 개 별의 3D 지도를 제공하며 별 탄생 지역을 상세히 보여줍니다. 은하계는 다른 은하에 비해 평균적입니다. 이웃 안드로메다 은하는 2배 크기로 직경 22만 광년, 약 1조 개 별이며 지구에서 25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오이저 1호, 초속 17km, 가려면 440억 년 걸립니다. 더 멀리 은하단, 예를 들어 아벨 383은 직경 180만 광년, 안드로메다 10개 규모로 우주도시처럼 빽빽합니다. 초은하단, 예를 들어 라니아케아 은하계가 속하는 직경 5억 광년 이상, 수백 개 은하단을 포함합니다. 처녀자리단은 작은 부분입니다. 가장 큰 것은 헤라클레스 북조광관 대벽으로 100억 광년 뻗어 관측 우주의 10분의 1에 가깝습니다. 2025년 연구에서 우주에서 가장 큰 회전 구조가 발견되며 수소가스 풍부 은하 14개가 550만 광년 선으로 배열되었습니다. 관측 우주는 직경 930억 광년의 구체지만 실제 우주는 더 큽니다. 먼 빛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팽창하며 먼 은하가 빛 속도보다 빠르게 멀어집니다. 공간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빛은 수십억 년 전 것입니다. 미래에 많은 은하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주가 무한하다고 생각했지만 올버스의 역설 무한이면 밤하늘이 밝아야 함은 빅뱅으로 해결됩니다. 우주 나이 138억 년. 빛이 유한합니다. 우주의 운명은 중력에 달려있지만 암흑 에너지 우주의 68%를 차지하는 미스터리 힘과 팽창을 가속합니다. 그러나 2025년 DESI 데이터와 연구는 암흑 에너지가 동적이며 시간에 따라 변하고 팽창 속도가 20억 년 전 정점에 달했다가 느려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기존 모델을 도전하며 암흑 에너지가 진화한다고 제안합니다. 우주 밀도는 낮아 입방미터당 원자 하나로 중력이 팽창을 멈추기 부족합니다. 우리는 내 기본 힘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전자기력, 중력의 균형점에 앉아 있습니다. 양자 규모에서 중력은 약하고 우주 규모에서 다른 힘은 침묵하며 중력만 지배합니다. 우리 각자는 별이며 우주를 관찰하고
별빛으로 과거를 봅니다. 균형을 유지하다 별먼지가 됩니다. 꿈부터 광활한 우주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작지만 경이로운 존재감을 줍니다.